네, 안녕하세요. 매경 레이더피 불금토크의 진행을 맡은 인턴 기자 조선희입니다. 불금토크는 한 주 동안 레이더피에서 보도됐던 기사들의 취재 뒷배경과 또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그럼 먼저 기자님들의 자기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N 정치부의 윤범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정치부의 김정범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윤 기자님, 이번 주에는 민주당의 당직자 공채 시험에 대해서 취재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국회 앞에 가보면요, 이 국회 정문 들어가는 그 건널목 앞에 됐다 큰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네. 이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사무처 당직자죠. 사무처 당직자 정기 채용 이렇게 해가지고 딱 걸려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집권도 했고, 네. 이제 좀 지지율도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정치를 통해서 먹고 사는 직업이 별로 없거든요. 국회 보좌관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별로 없는데, 이 중앙당의 당직자 공채는 정치 지망생이라든가 혹은 이제 정외과 졸업생들, 졸업 예정자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제 그런 이제 공채가 아니냐. 또 마침 요즘 공채 시즌이고 해서 한번 취재를 해봤고요. 네. 그럼 도대체 이 민주당은 정당이라는 건 사람을 어떻게 뽑을까요? 어떤 시험을 통해서 뽑을까요?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걸 좀 물어봤어요. 네. 일단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게 그 전용 공지를 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출력한 입사 지원서입니다. 네, 일단 1차는 서류 전형입니다. 네. 입사 지원서를 보면 일단 특이점은 대학교를 적는 게 없어요. 정말 또 없나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아니겠습니까? 네, 이 블라인드 블라인드 채용. 채용. 그래서 어느 대학을 적는지 이렇게 대학 이름을 적는 날은 없습니다. 근데 잘 보면 전공을 적는 날은 있어요. 그 대학을 적는 날은 없지만 전공을 적게 돼 있고, 또 특이한 점은 고등학교부터 전공을 적는 날이 있어요. 고등학교 그래서 전공? 아마 이제 실업계 출신들을 좀 네. 배려한 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전공을 적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경력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무 기간과 그리고 어디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급으로 일했는지, 담당 업무는 뭐였는지 뭐 이런 걸 적게 돼 있는데, 네. 아니 신입 공채를 하는데 또 왜 이런 걸 싶긴 하지만 경력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캠프에서 무슨 팀에서 무슨 역할을 했다라든가, 네. 뭐 안희정 캠프에서 무슨 일을 했다라든가, 뭐 이재명 캠프에서 무슨 일을 했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 이전에 좀 정치적인 활동이 활동 경험 같은 걸 적을 수 있는 난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도 외국어 성적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민주당 당직자가 외국어를 할 일이 그렇게 많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토익이나 한자 능력 시험이나 뭐 이런 거 적을 수 있는 난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역, 그 다음에 장애 유무 뭐 이런 걸 묻는 등의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간단한 입사 지원서를 쓰고 나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게 돼 있는데요. 네. 자기소개서는 크게 4가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자신의 장단점, 그 다음에 가치관. 네.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해.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돼 있고요. 네. 보면 이제 신명조 10포인트로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써서 이제 2장의 서류를 준비해서 내면 네. 서류 전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서류 전형이 끝나고 나면 이제 2차 시험은 필기 시험입니다. 필기 어떤 걸 좀 보게 되나요? 그렇죠. 필기에서는? 정당에서는 도대체 필기 시험 뭘 볼까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 네. 일단 옛날에는 객관식 시험도 있었다고 해요. 객관식 시험. 그래서 공무원처럼 헌법학이나 정치학이나 뭐 행정학 이런 것들을 막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막 맞추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문제집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아마 문제를 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시험 방식으로 뽑아놨더니 공무원 지원자들이 많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네, 그래서 공무원 지원자들을 뽑아놓으니까 얘들은 약간 정치권에 적응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금방 그만두고 뭐 이런 사례가 많아서 아마 최근에는 객관식 시험 잘 보지 않고 논술 위주로. 그래서 논술은 뭘 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논술 시험 보는 날이 최저임금이 타결된 날이었대요. 그래서 그날은 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문제가 최저임금에 대하여 논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고, 또 2012년에 당직자 공채로 들어왔던 그 여선홍 씨라고 강남 구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분한테 또 여쭤보니까 그때는 시험이 뭐 5개 정도 주제를 주고 2개를 골라서 논술을 쓰는 시기였는데 뭐 이런 거 2012년 대선이 있었던 해잖아요. 그래서 네. 민주당의 대선 승리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이슈가 됐던 현안에 관한 질문,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그땐 경제민주화가 이슈여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차는 면접입니다. 면접. 그래서 이제 면접위원들이 몇 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명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 방식이죠. 뭐 일반 기업의 면접이랑 뭐 비슷할 텐데, 면접위원이 그럼 누구냐? 이게 궁금할 수 있는데, 알아보니까 일단 지금 이 당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게 사무총장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현재 당 사무총장인 이춘석 의원이 네. 아마 면접위원장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네. 이렇게 추정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면접위원들을
고위 당직자들, 뭐 국장급 이상의 당직자들도 할 수 있고 또 외부 인사를 뭐 또 초빙할 수도 있다는데 정확히 면접위원이 누군지는 뭐 알려지진 않았고요. 뭐 알려지면 안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차 면접까지 끝나고 나면 뭐 면접에서 뭐 특별한 건 그냥 뭐 시사회나 물어보던가 아니면 뭐 자기소개서 보고 뭐 시상에 관한 물어보던가 뭐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뭐 이게 자격심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정치권이니까 뭐 범죄 경력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공직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거를 좀 아마 좀 조사를 해보는 것 같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최종 합격하는 걸로 이렇게 그게 보면 5단계지만 실질적인 시험은 3단계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역대 경쟁률이 얼마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알아보니까 이게 정당이라 그런지 그런 거는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 자료도 끝나면 다 파기하기 때문에 뭐 자기들이 굳이 기록을 남겨놓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알 수는 없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당에서는 요즘 정권 교체도 되고 당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대 1은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네요. 다음은 김 기자님, 11년 만에 유권자들의 이념 성향, 그러니까 보수 진보가 굉장히 바뀌었다고요? 네, 요새 민주당이 득세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권자들의 이념 성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상당수 여론조사들 대부분 진보 성향 유권자가 더 높다 이런 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당과 통합할 경우에 지지율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거기서도 이제 이념 성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 진보가 31.7%로 보수보다도 한 6% 가까이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갤럽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뭐 그런 결과는 다 드러나 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그 갤럽을 통해서 받은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크로스가 됐느냐? 이게 작년 그 10월부터 딱 탄핵 사태. 한창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역전이 된 건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1월입니다. 근데 이게 10월 말부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그 진보 진영 유권자 응답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진보 진영 응답 비중이 높아진 게 몇 년 만이냐 이게 또 궁금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탄핵이 됐었던 2004년 그 이듬해부터 그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보다 더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더라.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 직후에 진보 진영으로 지지율이 좀 일시적으로 좀 높아졌었는데 그 이후에 꾸준히 지지율이 빠지면서 최근까지 그러니까 작년 11월까지는 한 차례도 그 진보 진영이 높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1년 만에 이제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 그 유권자를 넘어섰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 그 정당 분위기를 보면 이런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더피에서 보도했던 뉴스의 취재 의도와 뒷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불금 토크는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고요.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